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존 디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바로 디어 앤 컴퍼니를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가격은 요동치고 세계 곳곳에선 지정학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바로 이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한가운데 이 기업이 서 있습니다. 디어가 단순히 세계 농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바로미터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를 일으키는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어가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무려 188년의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농기계 회사가 사실은 첨단 기술을 파는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죠. 그냥 트랙터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 농업의 미래 자체를 설계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말입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어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의 미래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환기의 거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디어르는요, 경기 하강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기술혁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어의 실적은 말 그대로 세계 농업 경기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산물 수요가 줄어드는 경기 침체의 역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스마트 산업이라는 깃발 아래 정말 거대한 내부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반된 두 힘이 부딪히는 지점이 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디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디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트랙터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농장의 운영체제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하드웨어를 파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과 iOS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디어는 농장이라는 공간 자체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기본 플랫폼이고 진짜 돈이 되는 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인 거죠. 이 생태계의 심장,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정밀농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옛날처럼 그냥 밭 전체에 비료나 농약을 쫙 뿌리는 게 아니고요. 위성 데이터와 각종 센서로 토양 상태나 작물이 자라는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뿌리는 겁니다. 농부 입장에선 어떨까요? 생산성은 확 올라가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디어는 바로 이 정밀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플랫폼 그 자체를 파는 회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디어가 만드는 농장 운영 체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모든 장비를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2단계, 여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센터에서 통합 관리하죠. 3단계, See&Spray 같은 인공지능 기술로 잡초만 콕 집어 제초제를 뿌려서 비용을 90%까지 줄여주는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사람 없이 트랙터가 알아서 24시간 내내 일하는 완전 자율 농장입니다. 이 각 단계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농부들은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갈아타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기술 중심 전략이 과연 실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디어의 밝은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시죠. 2025년,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바로 그 해에 디어는 무려 5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견고한 실적인데 디어의 사업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디어의 체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과거 농업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2016년과 지금 저점기인 2025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의 이익률이 과거보다 4.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전에는 농업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그대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제는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불황에도 더 많은 이익을 내는 훨씬 더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이런 자신감은 회사 CEO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존 메이 CEO가 이렇게 말했죠. 경기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이 말은 결국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그 스마트 산업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이 길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디어리가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숫자, 12억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한 해에만 관세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6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회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악재입니다. 자, 그럼 이 1조 6천억 원을 어떻게 할까요? 디어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둘 다 쉽지 않아요. 이걸 고스란히 트랙터 가격에 얹어서 농부들한테 떠넘긴다? 안 그래도 힘든데 농부들이 과연 사줄까요? 판매량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사가 그냥 다 감당한다?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주가가 흔들리겠죠? 정말 진퇴양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건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업은 그럭저럭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디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농객의 사업부 매출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핵심 엔진은 식어가는데 외부에서 관세라는 찬바람까지 부는 격이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디어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전망을 통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순이익은 2025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문들이 선방해도 주력 사업인 대형 농기계 쪽이 계속 어려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어에게 주어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기술 플랫폼에서 나오는 구독료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 즉 반복 매출의 비중을 얼마나 빨리 키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힘든 시기도 지나고 농업 경기는 다시 좋아지겠죠. 바로 그 순간 디어가 지금껏 쌓아올린 이 기술력이라는 무기가 회사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테크 기업으로 날아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경기순환의 흐름 앞에 또 하나의 산업재 기업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디어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어앤컴퍼니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지고요. 이 기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